우리 그 한강 작가 있죠. 아, 우리 한강 작가한테 그 목사님이 그 외삼촌이 계시는데, 아니, 작은 아버지. 작은 아버지, 그러니까 삼촌이 계시는데 삼촌이 편지를 보내오셨대. 공개 편지를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집안에 조카가 노벨상을 탔으면 가문의 영광 아니겠어요? 그렇죠. 조카 딸이면 사실은 자기 딸이나 마찬가지인 거고 그럼 너무 막 소중한 정말 자랑스러워해야죠.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되는데 거기다 대놓고 아, 이런 거는 진짜 이 식구가 아니라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까지 노골적인 걸 못할 건데 공개적인 비난 편지를 보냈어요. 이 비난 편지가 이슈가 돼가지고 또 한강 작가에 대한 어떤 여론 플레이에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일단 억울하고 화나는 이 사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저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보겠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한강에게 보내는 삼촌의 편지라는 제목의 글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이 편지를 쓴 주인공은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한강 작가의 아버지인 한승원 작가의 동생, 그러니까 한강 작가에게는 작은 아버지가 되겠죠. 한충원 목사인데요. 한 목사는 조카가 제주 4.3 사건과 5.18 민주화 운동 등 현대사를 한쪽 관점으로 평하는 듯한 시각을 드러낸 건 위험하다면서 5.18이 처참하게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고 책 채식주의자는 타락의 극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형님인 한승원 작가의 집안과 현재 단절돼서 조카의 번호나 주소를 몰라 공개 편지를 쓰게 됐다면서 이 노벨상 수상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에서 더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된다라고 썼습니다. 왜 단절됐는지 알겠죠? 이게 이 한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식들인 거잖아요. 아버지 때부터. 그리고 똑같이 광주의 아픔을 같이 겪었을 나이들인 거고, 그리고 오랫동안 형님과 어떤 조카의 상황을 보면서 핍박받고 뭔가 이런 쪽으로 노력하는 문학가들이 힘들어하는 것들을 봤을 거예요. 물론 본인도 성직자로서 본인의 어떤 이상이나 어떤 종교적 교리에 따라서 본인에 맞는 어떤 생활들을 해 오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게 새삼스럽게 드러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절연이 돼 있었고 지금 와서 이런 공개 편지를 통해서 가족을 공격하는 그것도 말도 되지 않는 이상한 논리로 또는 이거는 이제 종교인이 가질 수 있는 신념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매우 정치적이고 뭔가 보수 우익 쪽에서나 극보수 우익 쪽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공개적으로 던지면서 이런 글을 쓰고 있다는 거죠. 저는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조카라고 썼잖아요. 저기요, 삼촌님, 소름 끼쳐. 한강 작가가 잘하고 교육받는 과정에서 요만큼이라도 기여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니,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이따구 짓을 하니까 형한테 의절당한 거 아닙니까? 조카한테도 의절당하고. 물론 그렇습니다. 어느 집안이나 다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 세훈의 집안에도 있어요. 세우가 그런 사람이어서 안타까운 거지. 우리 집에도 있어요, 여러분. 제 동생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 동생하고 의절을 했습니다. 근데 가끔 그런 생각해요. 와, 내가 조금 더 인지도 있어지고 유명세 생기면 혹시 내 동생이 와서 악플 달지 않을까? 그 정도의 생각까지 할 정도로 이게 가족 중에 이거 인간 안 될 것들은 상종을 못할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근데 저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너무 짜증이 나는 게 뭐냐면 결국은 한강 작가의 유명세에 묻어가는 거죠. 환승해가고 싶은 거죠. 아니, 한강 작가가 훌륭한 소설가가 되는데 당신이 기여한 바가 1도 없는데 1도 없으면 그냥 닥치고 가만히 살지. 그냥 옆에서 아유, 제 조카입니다라고 사적으로 하고 다니는 것도 좀 꼴보기 싫을 텐데 공개적으로 이런 식으로 조카를 연맥이고 그러니까 형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데 왜 이러는 거예요? 진짜 너무 양심도 없다. 또 이런 사람이 찾아놓고 보니까 목사였다. 성직자로서 오랫동안 활동한 목사였다라는 점에서
심심한 위로와 아주 객관적인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 들어서 약간 위안을 받는다 할까요? 조금 제가 재밌게 생각하고 있는 저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국인 유튜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소녀상에다가, 미친 새끼. 소녀상에다가 추행하고, 편의점에서 난동치고, 지하철에서 음란 동영상 소리 키워서 보고, 이런 것들을 지 나름대로 콘텐츠라고 해갖고, 이거를 올리고 다니는 놈이 있었어요. 근데 이 새끼가 이제 일본에서 재미를 보고, 한국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가만히 내버려 뒀나 보군요. 미친 새끼가.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거를 하고도 무사히 빠져나온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틀렸어요. 우리나라는 일단 출국 금지 딱 잡아놓고 받아놓고 팬다. 자경단들이 쫓아다니면서 이 새끼 어디 숨어 있어도 찾아내갖고 눈에 띄는 대로 두들겨 팼거든요. 폭행을 한 3번째 이제 쳐맞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검찰에 출두해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나름대로의 한국인들의 고유의 어떤 정의구현과 단죄에 대해서 해외 네티즌이나 유튜버들이 열광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성지순례를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새끼 소말리 이거 쳐맞은 데다 이래가지고 성지순례를 하고 있을 정도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기 국민성이나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보고,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멍충한 새끼 함께 와가지고 구짓거리를?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를 우습게 본 거죠. 얘가 그렇게 인기 있는 유튜버도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몇백만 하는 그런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불과 몇만 시청자들 넣고 이런 언플하고 돌아다니는 놈이었는데, 자기 모국인 미국에서도 얘에 대한 보호 신청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영사관에서도. 당연하죠. 네. 그래서 최대 15년형까지 때릴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법원이 소말리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한 단죄를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비슷하게 이제 1심 선고가 이재명 대표하고 김혜경 여사 부인의 1심 선고가 지금 15일 내일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따위 가족 안에서의 엄포를 끈 어그로가 뜨는 것도 이재명 대표의 가족사하고 또 연관돼 갖고 조만간 기사를 써내기 위한 어떤 장난질이 아닌가, 언론의 장난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장난질이면은, 저는 이 장난질은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는 거 아닌가, 오히려. 왜냐하면, 대다수의 한국 사람이라면, 상식적인 한국 사람이라면, 아니, 작은아버지면 그러면 안 되지. 다들 이 반응일걸요? 왜냐면, 집집마다 다 이런 작은아버지 한 명쯤 있거든. 명절에 와가지고, 상 뒤집는, 상 업고 소리 지르고 술 꼬장 피우는 작은아버지가 한 명쯤은 있거든. 그러니까 대다수 국민들은, 야, 진짜 조카 고생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자, 앞으로 있을 여론전이 본격화될 겁니다. 15일, 25일 판결을 전해두고요. 이건 저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발악인 건데, 법적으로 그렇게 올가매려고 몇 년을 조사하고 검사 수백 명을 하고 그렇게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저들이 할 수 있는 거 여론전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길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이 정부가 올바로 소개되고 과거의 부역자들이 단죄받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한강 작가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한강 작가님 너무 상처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씩 품고 있는 사람들이야 다 이해하고요. 한강 작가님의 위상이나 아버님의 위상이 그렇다고 깎이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라고 봤을 때. 왜 나와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한국 속담이면 사돈이 너를 사면 배가 아프다 뭐 이런 심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한국인들 사이에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타인이 잘 되는 거에 대한 열등감 내지는 분노를 심하게 느끼는 이러한 민족적인 특질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 심리학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한테 네가 이 돈을 10만 원 온전히 받고
옆에 사람이 90만 원 버는 걸 인정을 할래? 아니면 50대 50으로 하고 오로와 나싱으로 도박을 칠래라고 얘기하면 전 세계에서 대부분의 60% 이상의 사람들이 그냥 안전하게 10만 원 받고 말죠. 이렇게 가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쟤도 못 받고 나도 못 받고 쟤가 또 더 많이 받을 바에야 나는 안 받아도 더우니까 도박으로 갑시다. 이렇게 하는 선택을 하는 이율이 70%가 넘는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의 70%는 내가 잘 되는 것보다는 남이 잘 되는 거에 대한 분노를 더 세게 가지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칭찬하는 것보다는 뒷담화로 까내리거나 그쪽에 대해서 약간 질투 내지는 분노를 표현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 때문에 1등주의가 만연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경쟁력이라든지 어떤 창의력, 그리고 어떤 일종의 이제 뭐랄까 경쟁에서 강해지려고 하는 욕구가 강한 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로도 작용한다는 분석이 있지만 우리 민족한테는 그런 류의 어떤 저기가 있었다는 거죠. 아마도 이제 오랫동안 타민족의 어떤 이거를 받아오면서 또 자기 자신의 자긍심이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민족적인 특질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예전하고 달리 지금 같은 어떤 민주사회나 어떤 시민사회주의가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 안에서는 뭔가 이제 바뀌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려고 하면 일단은 모든 사람한테 최소한의 공정이 주어져야 돼요. 기회의 공정, 그리고 평가에 대한 공정, 그리고 어떤 사법 시스템에 있어서의 정의의 공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나라는 그게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난 반만 년 역사 동안 그러한 공정이 한 번도 현실적으로 지켜진 적이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쉽게 말하면 남이 잘 되면 저거는 뭔가 야료가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진짜 우리나라 민족성이 맞나요? 왜냐하면은 그런 민족성이라면 예로부터 있었던 민족성이라면은 장원급제 해가지고 이렇게 어사관 쓰고 막 이렇게 금이환영하잖아요. 그런 걸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걸 해주면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축하해주고 잔치하고 우리는 그냥 기뻐했어요. 그리고 잔치하고 먹고 집에 가면서 욕하는 거죠. 아무튼 이런 류의 의식이 생기는 것 자체가 저는 그냥 못난 사람이기도 하고요. 네. 그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편견가 뭐냐면 나는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넌 노력을 안 했다라고 우린 그렇지.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 늘 하는 이야기야. 내가 대학만 갔으면 박사 됐을 거야. 대학을 네? 안 갔잖아. 중요한 건 대학 갔다고 다 박사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에 그러니까. 흥미가 있어야 박사를 하는 근데 거죠.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그때 진짜 거기 회사에 취업했으면 나 지금 재벌 됐을 거야. 내가 비트코인을 그때 샀으면 나 지금 몇백억대 자산. 나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 생각을 왜 하는 이렇게 게 익숙하지 있다는 했는데 거죠. 우리 세호가 입만 열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송 작가님이. 언젠가는 실천할 거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요.